네, 오늘 준비된 시장 이슈들 하나하나씩 짚어보면서 이제 업종과 종목에 대한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마켓셉은 오늘 함께할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강남센터 함정남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헤드라인을 통해서 이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금 러시아 제재로 인해서 전 세계가 물류 대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12조 원 새벽 배송 시장을 놓고 업계에서는 피 튀기는 경쟁이 또 시작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우크라이나발 물가 충격으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경고 등이 시장 안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이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전 세계 물류 대란이라고 이슈를 좀 정해봤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 물류 대란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해운 업종에 또 수급이 쏠리고 있잖아요. 국내 손실에서는 어떤 그렇습니다. 관점으로 봐야 될까요? 뭐 일단은 해운 업종에 대해서 큰 틀을 먼저 말씀드리면 실적 좋다는 건 이제 다 아시는 그렇죠. 이슈죠. 네. 실적이 뭐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작년이 이제 피크아웃이지 않았느냐라고 해서 작년 여름을 주가 고점을 찍고 이후에 주가가 조정을 주다가 피크아웃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분위기 속에서 반전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반등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지금 러시아 문제로 해운주들이 여기저기 글로벌 해운사들이 다 러시아향 선박들에 대해서 취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향후 추가적인 물류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 속에서 다시 한번 주가가 강한 HMME 같은 경우가 이제 14%가 넘는 강한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우리나라도 이제 부산과 블라디보스톡을 잇는, 그다음에 부산과 보스토치니, 그다음에 중국에서 출발하는 블라디보스톡으로 가는 세 개의 운항을 모두 다 중단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1, 2위 선사들도 지금 다 러시안 해운 업무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굉장한 패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는 거 아닌가. 원전을 건드리는 거 말이 안 되는 거, 민간인을 공격했다라는 것이 이거 쉽게 끝나지가 않을 것 같고, 러시아는 지금 좀 패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이 상황이 단기적으로 우리가 잘못해서 이렇게 돌이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노이즈는 상당 기간 좀 지속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지금 러시아를 제외한 다른 쪽에서 상황을 보면 미국 서부에서 항차 기간이 이제 과거에는 40일 중반 정도였는데 지금은 80일이라고 하니 여전히 물류 대란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여전히 하역 업무 속도가 전혀 완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네. 오미크론 등장으로 이제 코로나는 이제 완전히 마무리될 것이고 올해 2분기부터는 정상화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작년 말에 나왔었는데 이 부분이 아직 전혀 조금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작년에 어마어마하게 좋았던 해운주의 업황이 작년이 피크아웃이 아니라 조금 더 연장될 수 있을 거라는 이런 상황과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러시아 쪽에서 촉발된 물류 대란 연장선까지 감안해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HMM이 지금 가장 강하게 먼저 반응을 주고 있습니다. HMM이 뭐 워낙 작년에 실적이 좋았다라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뭐 또 하나는 지금 러시아 쪽 러시아 쪽에 대해서 선박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악영향은 미미할 수 있고 오히려 운임이 올라가는 데에서는 수혜를 좀 빠르게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HMM 현재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즉 피크아웃의 논란에 대해서 연장선에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이제 뭐 SCFI 그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는 지속적으로 좀 하락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그 피크아웃 논란에서 요것으로는 조금 더 시간을 연장해서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지금 현 시점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업황 측면에서는 수요보다는 이제 공급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가 봐야 되는 거죠. 뭐 그럴 수 있겠죠. 이것이 좀 일자리도 정상화로 돌아오고 네. 배들도 지금 일단은 줄 서 있는 배들이 좀 빠져나가야 이것이 좀 나아지네 어떻게 되냐는 해석을 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이 아직은 전혀 줄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작년에 예상했었던 것에 대해서 속도가 이게 아닌데? 라는 것이 지금 이러면 주가가
반등을 주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이제 시장에서 반영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차장님도 이제 서두에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가 뭐 물류 해운하면 이제 가장 대표되는 종목이 HMM입니다. 이 네.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볼까 하는데 지금 해운 업황도 해운 업황이지만 수장 바꾸고 이제 매각에 본격적으로 또 시동을 걸고 있는 게 HMM이지 않을까 싶어요. 개별적인 이슈까지 좀 더해서 본다면 어떻게 전망하세요? 3월 추총을 네. 통해서 두 개 기업이 이제 수장이 바뀌게 됩니다. HMM과 대우조선이랑. 네. 오늘 대우조선이 이 두 가지 다 지금 시장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대우조선이랑도 굉장히 좀 굳이 수장이 바뀐 의미가 아니라 하더라도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를 둘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HMM의 새 대표로서 지금 전 현대글로비스 사장이 내정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산업은행이 갖고 있는 지분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라는 것이 관심이 더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조금 기업들이 앞장서서 지금 이런 업황 상황이라고 한다면 좀 몸집 키우기라든가 이쪽에 대한 좀 매몰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주가가 하염없이 오르게 된다고 한다면 매력도가 떨어지는 것 또한 뭐 상대적으로 같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 어떻다 이것을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어쨌든 지분 매각이 일어나야 되는 과정 속에서 업황이 좋아지고 있고 실적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 주가가 싸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은 일단은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조금 긍정적인 이슈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대글로비스가 가져가게 된다고 한다면 덩치를 키워나갈 수 있는 아주 이상적인 그림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또 하나 물망이 오르고 있는 기업이 포스코 홀딩스잖아요. 포스코가 이제 홀딩스로 지주사 전환하게 되면서 여기서 포스코 그룹에서 눈독을 들이고 있다. 뭐 그러면 이제 몸값이 높을 때 몸값을 좀 더 치게 쳐서 부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현대글로비스나 포스코나 뭐 둘 다 가져가서 구색을 맞춘다라고 했었을 때는 참 이상적인 그림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플러스 알파에 좀 좋은 뉴스가 될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HMM과 대우조선해양도 둘 다 관심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HMM을 가져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HMM의 주가가 너무 올라버리면 그게 또 한편으로는 부담이 되지는 않나요? 뭐 일단은 논의를 해봐야겠죠. 뭐 지금 당장 지금 이 제가 너무 가격이 앞서 비싼데, 나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네. 당장 오늘 내일 결정될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산업은행이 갖고 있는 지분을 네. 먼저 넘겨오는 과정 속에서의 이제 역할론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요것은 나중에 플러스 알파 요인이 될 수 있다는 투자 심리에 대한 부분이고, 근데 실제로 이제 금요일 주가에는 이런 부분도 좀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일정 부분은 거기에 매물까지 더해진데 뭐 이런 네. 부분이 조금 더 탄력을 받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채팅방에서 HMM이나 사둘 걸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시청자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당분간 이제 해운과 물류 관련주들은 시장에서 좀 변동성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관련주들의 전략과 대응 방법은 좀 어떻게 짜나가야 될까요? 이전에 이제 HM뿐만 아니라 파노션도 함께 보자. BDI 지수도 이제는 볼 때가 네. 됐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이제 인프라 투자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엄청난 산업재들이 다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뭐 이쪽도 앞으로는 좋아질 것이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HMM으로 집중적인 쏠림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단 HMM은 탄력을 받았어요. 내가 대장이라는 것을 보여주었고, 지금 이제 사실은 금요일 날 윗골이 달았을 때 그 자리가 정확하게 이제 저항선으로 맞을 수 있는, 뭐 차트 선긋기 하시는 분들이면 쉽게 다 말할 수 있는, 아주 쉽게 말할 수 있는 차트 선긋기의 저항선에 부딪혔는데, 이것을 돌파하고 난다라고 한다면 너무 단기 이격이 넣어버리기 때문에 사기가 어려울 것이고, 여기서 밀려서 조정을 준다라고 한다면 저항선 극복이라는 숙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네. 조금 보유자 영역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단기적으로는,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앞으로 물류가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있는지 모양을 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중장기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뷰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일단은 저항선 극복 시나리오라고 한다면 극복한 이후에 이 자리를 지지하는 타이밍에 사는 것이 저의 성향인데, 이제 투자자분들에게는 이제 자기의 숙제로 좀 남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다면 저는 오히려 페노션이 좀 이 자리에서는 쉬워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페노션은 이제 하림 쪽도 이제 좀 지금 서서히 바닥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데, 이쪽도 이제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하림, 페노션 이쪽은 이제 사료부터 이쪽을 수직 계열화로 다 해버렸기 때문에 하림 쪽이 좀 눈에 들어온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좀 쉬운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알겠습니다. 페노션도 2월 한 달 내내 정말 꾸준한 우상향을 그렸습니다. 저희가 물류 대란 속의 해운과 물류 관련주들 또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할지 차장님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슈 공개하겠습니다. 네, 새벽 배송을 키워드로 저희가 종목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네이버도 지금 새벽 배송에 뛰어들었다라는 기사가 지난주부터 나오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인터파크, G마켓, 옥션도 참전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일단은 네이버, 덩치가 워낙 크다 보니까 네이버가 새벽 배송 시장에 또 뛰어들게 되면은 이 업계 판도가 어떻게 바뀌게 될지 궁금하네요. 워낙 파이가 줄어들 수가 없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사실 주말에 가장 행복했었던 시간들이 이제 가족들이랑 마트 가서 장 보고 근데 물가도 엄청 올랐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장 한번 보면은 이게 한두 푼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버님 어깨가 무거우시겠어요. 그래도 사장님. 가족들과 함께 먹고 싶은 거 골라서 담어라고 말하는 것이 쏠쏠한 행복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사실은 새벽 배송을 접하게 됐고 한 번 새벽 배송을 하게 되면 정말 편합니다. 맞아요. 네. 정말 편합니다. 그래서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박스가 항상 출근길에 있게 됐는데 네이버도 참여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SSG닷컴과 손잡고 이제 새벽 배송 진출하기로 밝혔습니다. 자정 안에 주문하면 새벽 6시 전에 도착한다라고 하는데 현재 새벽 시장에 이제 마켓컬리, 쿠팡, SSG닷컴이 있었는데 네이버뿐만이 아니라 지금 인터파크, 그다음에 옥션도 이 시장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뛰어들었죠. 인터파크도 지난달에 이제 그 파머스 파크를 오픈했고요. 그다음에 G마켓 옥션도 지난해부터 유로 멤버십으로 이제 스마일 클럽 대상으로 새벽 배송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배송 시장이 줄어들어서 조금 시장을 논아먹게 하는 느낌도 있습니다만 이쪽의 파이는 다시 돌아가서 작아질 수는 없을 시장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쪽 산업 자체가 커져나가는데 일단 아직은 좀 초점을 맞춰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일단 마켓컬리가 다행인지 이제 불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장을 안 했기 때문에 아직은 SSG닷컴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쪽 시장이 굉장히 커져나가고 있구나. 대기업이 여기저기서 뛰어들고 있구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켓컬리 얘기해 주셨는데 상반기에 네. 지금 상장은 물 건너갔고 네, SSG닷컴 그러니까 쓱닷컴도 연내 상장하겠다라는 의사는 계속 밝히고 있는데 이 관련 업계에서 이제 상장 이슈는 시장에서 어떻게 좀 작용을 하게 될까요? 계속. 솔직히 이거 상장도 마켓컬리도 10조, 7조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네. 적지 않은 금액이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웠죠. 어찌됐든지 간에. 그래서 우리는 LG 엔스토리는 100조짜리 상장도 견디는 체력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SSG닷컴도 이마트에서 쪼개기 상장에서는 좀 그 노이즈를 피할 수는 없었던 상황입니다. 어쨌든 마켓컬리가 2월 말까지 상장 예비 심사 청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 상반기는 적어도 넉 달이 걸리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는 일단 물 건너갔다. 그리고 실제로 마켓컬리 입장에서도 지금 이 시장 분위기에서 굳이 장이 좋을 때 상장을 해야 이제 본인이 기업에서 원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뒤로 미뤄지는 것은 저는 좀 당연지사라고 생각이 들고 기업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여타 다른 종목의 악영향이나 호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증시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새벽 배송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번에 네이버도 뛰어든다라고 하니까 유통 쪽에 좀 포커스 아니면 이커머스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봐야 할지 아니면은 기존의 새벽 배송 시장이 좀 장악하고 있는 관련 업체들로 봐야 할지 네. 관련주들은 좀 어떻게 일단은 접근해야 돼요? 마켓컬리, 쿠팡이라는 이슈가 떴었을 때 가장 네. 강하게 반응했었던 종목들이 무엇이냐. 사실은 마켓컬리 시장을 나눠 먹는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은 수혜주로 볼 수 없지만 네. 네이버가 참여하게 된다면 함께 공통의 호재로 볼 수 있는 것이 물류창고 쪽이잖아요. 여기서 네. 여기저기서 이것을 확보해둬야 될 테니 그래서 이쪽은 그동안 주가가 전혀 올라간 것이 없었고 계속 바닥에서 이제 좀 기어가고 있었는데 최근 페노션이라든가 H&M과 관련돼서 물류 쪽의 공급 대란이 앞으로 계속 지속된다고 한다면 이쪽 관련주들은 주가가 오른 것 없다? 이 시장 파이가 커져나가서 매력도는 높아진다? H&M 보니까 지금 이쪽에 대한 매력도는 상당 기간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은
종합 물류 관련주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조금 숨겨진 어떤 이런 뭐라고 그러죠? 틈새 시장 공략이 될 수 있는 하나의 테마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은 동방, KCTC, 태웅로직스가 금요일에 조금 반응하는 모습이 보였고요. 한솔로지스틱스라는 종목들, 그러니까 물류 관련된 종목들 한번 관심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쪽 세복 배송과 관련돼서는 이제 지오소프트라는 종목이 있는데 화학재가 같이 있죠. 시장을 쪼개 먹으니 지오소프트도 이제 조금 부담스럽지만 네이버가 띄워질 정도로 굉장히 성장성이 높은 종목이다면 화학재가 함께 볼 수 있는 것은 지오소프트라 생각이 들고요. 네. 새벽 배송이 계속 늘어나고 네이버에서까지 새벽 배송을 한다면 결제 시장이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쪽 결제주들도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가지고 딱 떠올렸는데 주가는 반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아직은 움직이지 않구나 하지만 호재는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정도로만 본다라고 한다면 NHN 한국사이버결제, KG모빌리언스, 다날은 그런 정도 상태에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마트는 역시 화학재가 같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제 SSG를 상장해야 될 때 이제 쪼개기 상장 이슈에 대한 노이즈는 있을 것이고 LG 화학이 분할 상장한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봤다라고 한다면 그 상장이 하반기에 상장될 거라는 기대감으로 주가를 올리기에는 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주가 흐름이 좀 좋았습니다만 주말에 쿠팡이 나스닥 미국 시장에서 17% 하락해서 지금은 조금 부담되는 부분도 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오늘 시장을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또 시장에서 새벽 배송, 새벽 장보기와 또 연결지어 볼 수 있는 섹터와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 차장님의 뷰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 차장님의 뷰와 시향을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준비해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도 관련된 이슈를 저희가 또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마켓세븐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강남센터 함정남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